명리학을 조금 더 이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조금 기존에 하고 있는 명리학의 학과는 조금 다르죠. 지금 기존에는 명리학이라 하면 명리학이라기보다는 명리 이론적인 거 가지고 뭐 옛날에 고법 사주라 하고 표현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명리학을 명리학이라 하는 게 아니고 뭐 사주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주 보는 학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학문도 아니지. 사주 보는 어떤 이론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뭐 제가 뭐 지난번하고 두 번째 시간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인 이론이 아예 내재되어 있어야 기본적으로 바탕 깔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이러한 학문이구나. 학문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분명히 이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시면 명리학이라는 것이 정말로 좀 더 신뢰가 가면서 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저 생각에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누가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명리학에 대한 학문적 근거, 그죠? 제가 성리학과 관련 있다. 성리학은 성리학이고 명리학은 명리학인데,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리학은 사람의 본성을 이치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연구한 거고, 명리학은 뭐면 목숨이잖아요. 목숨 명자를 쓰거든요. 또 하늘에서 주어진 명이다. 이제 이런 이제 이 얘기인데, 거기에 어디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리자, 이치리, 리자 자체가 철학적 개념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메커니즘이 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 제가 이제 표현하자면 우주 변화 원리를 이야기한 거죠. 우주 변화 원리.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 사람들은 모든 만물들과 같이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분명하게 세상이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들도 반드시 이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캐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소위 이야기하는 뭐 사주 8글자, 생년월일을 통해서, 그죠? 명리학적으로 보시면 천간의 기호 10개와 지기의 기호 12개를 천지간의 기호들을 하나씩 묶어서 그걸 60갑자라고 표현했고, 그죠? 그거들을 하나 4개의 기둥, 생년월일 4개의 기둥에 천지로 지니까 8글자가 들어가더라. 그게 이제 사주 팔자라 하더라. 그래서 그 기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열어보는 거죠. 생을 열어보고 길흉화복을 예측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분명히 그 사람이 자기가 선택의 여지와 관계없이 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가야 될 길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명략을 보면은 가야 하는 길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물론 그 길과 그 길이 같으면 아주 좋겠죠. 그러나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 명리학에서는 길흉화복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이 자연에서 더불어 살아나가는 그런 현실적 환경에서 과연 명리학이라는 게 인문적 학문으로서 과연 가치 있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명리학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 명을 기호를 통해서 열어봅니다.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명을 뭐 성격은 어떻다, 그죠? 또 사회적 환경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나가겠다. 또 인연적 관계에서 어떤 관계의 인연들과는 좀 소홀하겠고 어떤 관계의 인연들과는 또 반대로 집착할 수도 있고,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야 되는 길과 갈 길과 다르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통해서 또는 장단점을 파악하고 해서 우리가 어떻다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유지 개선할 수 있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변형해 나가는 거죠. 고쳐져 나가는 거죠. 바로 이게 뭐 우리 역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은 뭐 음양은 조화라는 거죠. 균형이라는 거거든요. 균형을 오행은 뭡니까?
오행 변화하는 법칙이에요. 변화하는 이치를 오행으로 표현. 오행의 상생, 상극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럼 균형과 우주 변화하는 이런 어떤 이치 법칙과 더불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명리학에서는 용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용신이 뭡니까? 일반적인 철학관이나 명리에서 하는 얘기들은 용신만 찾으면 용신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책에도 용신 고급 편에 가면 용신 부분이 있습니다. 언급대가 있는데 그 용신이란 것은 제가 표현하는 이 용신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용 쓰고 써야 될 것. 그것을 용 쓰면서 씀으로 인해서 어떻다 내가 주어진 또는 내가 가야 되는 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또는 어떻습니까? 운명에서 이 명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운이라고 했잖아요. 움직이는 거. 변화하면서 계속 움직여 나가는 거.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의 환경은 현재의 어떠한 환경에 와 있겠고, 그죠? 그럼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져 나갈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자 함에 있어서 유리한 기운이 있다. 이거잖아요. 천지의 기운이. 또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용쓰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현재 내 주변에 처해져 있는 환경이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때를 알 수, 때를. 타이밍이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고자 하는 일이,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을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보는 거죠. 이걸 또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반대적으로 지금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또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태클을 걸리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고 또한 어떤 환경에서는 잠시 뒤로 물러나 있어 때를 기다려야 될 줄도 알고 이러한 환경들을 우리 읽어내는 거죠. 이게 이래서 만약에 이걸 제대로만 잘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기다릴 줄도 알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줄도 알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인문학적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가 주나라 때 강태공이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때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그만큼 한가한 시대는 아니지만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좀 젊은 층의 학생들도 좀 명리학이라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게 물론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이게 잘못이에요. 조금 더 흥미를 유발해가면서 그지요. 유발해가면서 젊은 층의 아이들이 좀 좋아하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 전달을 함이 바람직한데 아직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요즘 타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젊은 아들이 시대 가면 타로 줄 서 있습니다. 진짜로 어떤데 보면 걔들은 뭡니까? 그 바쁜 환경에 그건 잠깐 쉽거든. 공부 안 해도 되고 그 머리 안 써도 되고 이 복잡한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 볼 때 우리 참 명리학이라는 것이 제대로 참 옳게 쉽게 또 재미나게 이리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 함이 참 그래 함이 맞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제가 많이 반성합니다. 반성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도 지금 수성고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지만 조금 매번 할 때마다 아마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기초과정을 들어보시면 그지요. 근데 표현을 조금씩 달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알아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좀 나름 좀 쉽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명리학이라는 과연 이게 학문인지, 그지? 학문적 근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지만 제가 좀 맥을 좀 짚어봐드렸고, 그 지난 시간에서는 자, 그 학문적 근거는 성리학에도 있었고 주역에도 있었고 그것으로 올라가면 그 같은 맥락의 어떤 흐름에 있다, 환경에 있다
학문적 환경이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흐름의 학문들은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우주 변화 원리에 있더라라는 거 있잖아요. 주역도 마찬가지고 성리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리기론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주역에서는 음양 쪽으로 표현한다 했어요. 음양적, 음과 양적으로. 우주 변화가 어떻게 변화한다? 음과 양으로 변화하더라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 성리학적 측면에서 그 후에 송대에 내려와서는 성리학에서는 주자가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성리라고 이야기했고 성적리라고 이야기했죠. 그 성적리는 명적리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명리학을 하면 그 성리학에서 성적리는 본성 사람의 본성에 이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자는 마음 생자에 날 생자를 써서 성 본성 성자. 그래 본성에 이치가 있다. 마음이 일어나는데 분명히 하늘에 이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는 선과 악이 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 악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얘기는 뭡니까? 리, 기로 우주 변화를 리와 기로 표현했죠. 그걸 다시 표현하면 음양적 논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리는 하늘이 주관한다 했고 하늘의 이치, 하늘이 운행하는 법칙을 리라 했고 하늘이 주관하는 법칙을 리라고 표현했고 기는 리기로 한다. 기는 사람 또한 모든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각자의 기운들을 말한다. 그래서 성리는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그 기운에 누가 주관한다? 하늘의 이치가 주관한다. 이거거든요. 다시 명리학으로 돌아오면 명리학은 목숨, 하늘에서 주어진 명, 리는 이치, 리자를 쓴 거죠. 이치, 그 하늘의 이치, 그 하늘의 이치, 뭔가 원론적인 거, 원칙적인 거,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분명히 주어진 목숨에 하늘이 주관하고 있지만은 이치가 반드시 있다. 이 맥락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같은 맥락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펼쳐지면서 음양론에서 계속 우주가 변화해 나갑니다. 음양 그 이전에 뭐 태극이 음과 양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음양은 주역에서는 또 사상으로 또 사상은 또 음양으로 펼쳐지니 8개로 또 음양으로 펼쳐지니 88에 64개로 나간다라고. 그게 뭡니까? 거기다가 자연을 대입시킨 거죠. 우리 태극기에 보면 알잖아요. 태극에 보면 근곤감리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하늘, 땅, 물,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부 괴로 된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주역도 원래 점학이지만 공자께서 시빅을 자기 철학을 전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역서에 있습니다. 역경입니다. 그래서 그 인문학적으로 아무도 누구도 감히 그에 대한 이론을 표현하자면 이 세를 못 내는 거죠. 자, 그러한 학문이 됐는데 우리 명리학도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우리 쉽게 접근하면 당연히 그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자, 그걸 어떠한 측면에서 자 기본적으로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우주 변화를 원리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태극이라는 것은 태극을 그냥 모든 이 환경 속에서 그냥 뭐 무극이 태극이요 뭐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필요 없고 그냥 태극이란 무극은 없다라는 거였고 태극은 거기에다가 점을 하나 찍다라는 거예요. 태극은 결국은 태극이 뭡니까? 음과 양을 표현한 거예요. 음양은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음양이 다시 지금 역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주역에서는 음양이 사상으로 변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음양이 오행으로 그죠? 오행 천의 오행과 지의 오행 지의 오행을 다시 사상이라고 표현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까지 말씀드려보면 음양적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말씀드리면 음과 양이 변화합니다. 변화. 음양이 변화 어떻게? 음양은 낮과 밤으로 변화한다. 그죠? 해와 달이 보니까 음양이 어떻게 발견했겠습니까? 해 떴다가 달 떴다가
해가 뜨는데 그늘도 있고 볕 뜨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음양점 표현하지만 음양이 계속 변화하면서 나갑니다. 변화하면 어떻게 음양이 마찬가지 음양이 또 각각 음양으로 변화하죠. 음양이 변화해서 오행으로 천의 오행과 지혜 오행으로 그죠? 지혜 오행으로 천의 오행은 명리학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기라고 표현했고 그죠? 하늘의 이치라고 얘기했죠. 이 기라고 표현했고 지혜 현실적인 환경에서 오행은 질이라고 표현했다. 그죠? 질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걸 지혜 오행을 다시 이야기해서 사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사상은 다시 말하면 계절을 말한 거죠.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더 내려갔습니다. 자, 음양의 오행을 나타내는 것, 그 오행의 기호는 목, 화, 토, 금, 수 5개 기호로 표현했죠. 5개 기호로 표현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양의 운동성이 다시 음의 운동성으로 변화하고 또 음의 운동성에서 내려왔다고 다시 양의 운동성으로 변하고 양이 다시 음의 운동성으로 그죠? 양의 운동성이란 상승하다라는 거잖아요. 위로 음의 운동성 다시 수렴하다라는 거죠. 양의 운동은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 성장하다 어떤 이런 건데 자 양의 운동성은 정지된 환경 속에서 시작함을 말했고, 그죠? 다시 음의 운동성은 시작하면 내가 나갔던 환경을 다시 본래대로 들어가고자 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그죠? 그런데 그 중간에 사람은 오늘 저기 수업 들으러 오셨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댁에서 나오실 때 명리학 수업을 들으러 가야지 라고 나오시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도착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수업이 끝나고 집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수업 끝나기 이전이라도 내가 집에 볼 일이 있어서 또 집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한 환경을 토의 에너지라고 놓고 환경이 변하잖아. 여기 왔다가 나가고 어떤 일함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토란다. 양의 움직임 속에서 음의 움직임 속에서 그 오행 5가지로 변하고 움직인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는 양의 운동성에서 목이 먼저 가장 움직였고 그 다음에 화로 변해서 토의 개입에서 다시 금으로 가고 금은 수로 변하고 수는 또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으로 가겠죠. 요 이치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요게 바로 천리, 하늘의 이치다. 다시 말해 우주 운행 법칙이에요. 또 지혜에서는 어떻습니까? 지혜, 본질적인 측면에서 사상은 계절적으로는 봄이라 있고 여름이라 하기도 있고 가을,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당연히 봄이 오죠. 만물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이 태어남에 있어서 자연에서 태어나면 모든 씨앗 속에서 태어나면 언제쯤 태어나면 봄에 태어나죠. 씨앗이 가을에 씨앗 절대적으로 가을 씨앗이 태어나지는 않죠. 새싹을 피우지 않습니다. 봄 다음에 여름으로 가면서 꽃을 피우고 자연에서 보면 이건 사상에서 본다면 결국은 어떤 새싹이 나고 그죠? 새싹이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게 꽃을 피우겠죠. 꽃을 피우고 또 가을에는 열매가 나오죠. 열매는 다시 말하면 결실이란 말입니다. 꽃잎이 핀다. 새싹은 성장을 태어나서 성장하고 꽃이 핀다는 거다. 이 확산하며 펼쳐지고 그죠? 펼쳐지고 거기에 대해 계속 펼쳐만 지면 안 되죠. 토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앞으로만 나가던 것을
다시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 언제 열매 가을에 그죠? 그다음 가을은 또 다시 겨울로 가면서 겨울은 어떻습니까? 다시 보관하면서 또 다른 보관하면서 또 다른 씨앗으로 어떻다 이런 봄에 새롭게 탄생하게 한다. 자, 요게 자연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시면요. 여기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음장의 운동성이 양의 운동성이 있는 목과 화로, 그 다음에 음의 운동성이 있는 금수로 변화하더라라는 거예요. 더다시 오행적으로 표현하면 목에서 화로 변하고, 화에서 금으로 변하고, 금에서 수로 변하고, 또다시 요게 계속 반복된다. 요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변화의 어떤 메커니즘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현실적 자연에서는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는 자 우리는 자 모든 자연의 만물들은 어떻습니까? 봄이 되니까 새싹이 피어나고 태어나서 성장하게 하고 여름이 되니까 꽃을 피우더라. 그다음에 가을에 결실을 맺고 열매가 나고 꽃이 떨어지니까 겨울에는 완숙된 완전한 맛있는 과일들이 어떻다 보관하고 또 지대로 떨어진 것은 어떻다 그 과육은 땅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 씨앗은 뭡니까 정보를 갖고 있는 그죠? 그것들은 그대로 이듬해 다시 새롭게 씨앗으로 성장하게 되더라. 요게 이제 천과 지의 변화하는 메커니즘이다 말이에요.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화하는 현실적 이 환경은 하늘의 기운이 반드시 주관하고 있다. 만약에 봄에 씨앗이 피우는데 하늘에서 쓰리가 막 내리면 어떨까요? 못 자라질 환경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금극목당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환경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 사람의 목의 환경은 자, 뭔지 모르지만 씨앗에서 탄생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기 시작하고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의 상태로 가면 태어나서 성장하면 보통 태어나서 한 19세, 20세까지도 보고 그러면 화의 성장은 점점 성장하는 기운이 점점 더 자라죠. 굉장히 확산하고 번영해야 되는 거로. 여튼 굉장히 에너지가 뭐 펼쳐져 나가다라는 거거든요. 펼쳐져다. 그죠? 에너지가 힘이 이제 상당히 넘치는 상태. 그 다음에 금의 상태로 가는 거죠. 금의 상태로 가면 그럼 결국은 이제 연령대로 본다면은 여기는 20에서 내 인생의 한 왕성한 시기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목은 준비 단계, 사회에 나가기의 직전의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사회에 나가면 여기서는 그러면 태어나서 준비하는 단계, 여기는 사회의 단계.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사회의 단계는 보통 우리가 요즘은 20세에 사회에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목의 단계는 거의 한 30세 정도 되겠죠. 요즘 단계는. 그렇다면은 화의 단계는 30세에서 어떻습니까? 인생 최고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 그러면 한 50 정도가 안 될까요? 뭐 물론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 딱 기준을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펼쳐져 보고 그다음 가을이라면 이 씨앗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점점 더 자라고 성장하면서 그것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을이라면 여기에 대한 그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다. 결과, 결실. 다시 말하면 이 과실수든 사람이든 이 사람이 이때쯤 가면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삶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나
자기 자서전도 한번 써보고 어떤 이런 시기를 말하죠. 이런 시기. 그렇다면 여기는 보면 55세 이후에 이렇게 되는 55세 이후에 보통 이제 뭐 요즘 같으면 한 70세까지 안 보겠나요? 한 60, 한 70세 정도 되겠죠. 요즘 뭐 70, 한 5세, 뭐 70대 뭐 중후반까지도 상당히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요. 70, 한 5세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겨울이라 하면 모든 환경이 다 경험해보고 조용히 지내는 환경이거든요. 조용히 지내는 환경이라서 노년으로 보는데, 일반 노년. 자, 여기에서 나이로 탁탁 끊어서가 아니라 내가 현재 사회에서 은퇴를 하고 나에 대한 어떤 삶이 조용하게 산다면, 이제 모든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서 조용하게 산다면은 금수의 음의 성격을 쓰다라고 일반적으로 노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환경을 자, 이렇게 환경들이 변화, 우리 사람도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과정을 변화해 나가고 여기 만물이 자연에서도 이렇게 변화해 나가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리학에서 우주 변화 원리를 목화 토금수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우주 변화 원리를 우주는 목화 토금수로 변화한다 있고 원리적으로 자연은 목화 토금수로 또는 사상적으로 변화한다. 이게 변화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명리학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같은 맥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점 사상으로 나가서 그러면 천의 기운에서 다시 10개의 천간에라고 해서 10개의 천간의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지의 사상에는 12개의 지지라고 해서 기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기호들은 이걸 좀 주고요. 그 기호들은 각각의 오행에서 펼쳐지면 천의 기운은 이건 하늘의 오행 기운은 각각의 오행에서 음양으로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에서도 양과 음으로 펼쳐지고 화에서도 양과 음으로 변화하고 토에서도 양과 금에서도 양과 각각의 양과 음으로 변합니다. 펼쳐진 거죠. 변하는 거죠. 목의 행시로서 첫 번째로 변화하는 게 기호를 갑을 면허증 시험 칠 때 나오죠. 갑을 병정 무기 갑이라는 글자. 이 갑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피킷과 같이 않나요?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어릴 때 보면 운동회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먼저 그런 모양이기도 하고 갇혀진 곳에서 뭔가 하나 튀어나오는 새싹과 같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목에 시작하고 탄생하는 그 입장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도 첫 발을 내딛는 거, 이 에너지를 갑이다, 갑목이다. 그래서 갑목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양의 목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을로 펼쳐지고 그죠? 그래 을에서는 목의 갑에서 시작한 것을 목의 을에서 마무리를 하고 목은 다시 화로 넘겨주고 그죠? 화의 운동성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병이라 했고 또 화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정화라고 했고 양과 음이죠. 또 얘가 토에 개입해서 토의 양과 음은 무토와 기토에 의해서 태어나서 새싹이 자라면서 점점 더 펼쳐져 나가면서 꽃을 피우고 확산되고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만 성장해. 그 다음에는 그만 성장에는 이 무토의 에너지죠. 그러면서 다시 수렴해. 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프로 표현하자면은 어떤 씨앗에서 탁 처음에 나온 거는 뭡니까? 이 갑목이죠. 양의 운동성의 시작은 갑목이고,
그다음에 이 펼쳐나갑니다. 점점. 요건 이제 어뢰목이죠. 그죠? 그다음 자연에서 이게 이제 하나 펼쳐져 더 막 펼쳐져 나가려고 하면서 꽃을 피우기도 하고 라는 것들은 이 첫째 이 만개된 게 아니잖아요. 점점 나가면서 꽃망울이를 맺는 이런 상태를 병화의 성정. 물론 물산에서 태양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연에서는 이렇게. 그러면 꽃이 만개한 거는 정화예요. 그 다음에 계속 그러면 꽃이 점점 자라지는 않잖아요. 다시 수렴하게 하는 그만 자라라고 하는 요 에너지가 바로 무토의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는 그럼 무토는 무토와 기토가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토는 음양이 굉장히 잘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토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 음의 토죠. 음의 토 같은 공간에 있는데 기토는 그만 자라라고 하는 에너지가 무토라고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수렴하게 하는 에너지는 기해토다라는 겁니다. 기해토. 자, 그러면 자연에서는 기해토, 야들은 뭡니까? 야들은 자연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이 주관자예요. 그만 성장해. 꽃을 떨어뜨려. 라고 하는 그 에너지거든요. 꽃이 만개한다면은 잠시 멈춰져 있다가 어떻습니까? 다시 시들어지잖아요. 시들어지면서 가을로, 검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이 가을로 수렴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자양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뿌리로서부터 자양분을 머금고 탄생하잖아요.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자양분을 끌어올리는 거잖아. 어디까지? 정화까지. 그래 무토에 의해서 그만 끌어올려. 성장하지 마. 그 다음 기토에 의해서 다시 하강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에너지들은 다시 뿌리로 원상복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가을인 거죠. 우리 현실적 환경.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실수든 나무든 있을 때 보면 서서히 단풍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때쯤 가면 머리도 단풍 들죠. 그러면서 나뭇잎들은 떨어집니다. 앙상하게 자꾸 떨어지죠. 요게 무기토의 에너지의 개입입니다. 그 변화하는 이치를 잘 이해하자라고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어떤 기토에 의해서 자꾸 수렴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에 의해서 다시 가을이 되니까 꽃잎이 떨어지니까 그 안에 나오는 거는 열매가 나오는 거죠. 여기 원래에 있던 이 씨앗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정신적인 거, 핵심 에너지, 이 결실이잖아요. 이 씨앗의 결실이 결국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다. 여기 이제 변화 원리 있잖아요. 자, 그런데 펼치니까 꽃잎이 떨어지고 푹 과일이 딱 나오는 거는 뭡니까? 금에서는 요 금에서는 양금은 경의 금이라고 경의 금, 양의 금. 또는 음의 금에서는 신의 금이라고 했어요. 그 신의 금이라는 과거는 지의 현실적 환경에서는 신금과 유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과실이 신금은 푹 꽃잎이 떨어지고 바로 나온 열매. 그죠? 그 다음에 지나니까 완전한 열매. 이 완전한 열매라는 거는 이 과일의 안에 본래의 내 정보, 씨앗이 완전할 때를 표현한 거죠. 완전할 때를 표현. 그 다음에 수의 환경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수의 환경은 이것을 저장하고, 수는 어떻습니까? 임의 수와 개수가 있죠. 양의 수와 음의 수. 저장하다. 수는 저장하다. 저장하고 임수에서 저장해서 개수에서는 또 다른 새로 여기서 이제 수생목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진다. 한겨울에 지 안에서는 땅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기 위해서
환경이 따뜻해지는 에너지를 가져줬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생목하는 경우 여기서 저장하는 에너지. 지에서는 어떻습니까? 봄 해자로 넘어간다는 거죠. 새로운 해자로 넘어가고. 아까 갑과 을에서는 입춘을 이야기하는 인과 묘를 이야기했고, 지의 환경은 현실적 환경은 병화에서는 어떤 거예요? 사와 오라고 이야기했죠. 토에서는 진과 술토가 있고, 기토에서는 미토와 어떻다 축토가 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바로 요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요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음양의 변화한 겁니다. 음양이 변화하는 거 어떻게 변화한다? 하늘의 에너지에서는 오행적으로 변화하는데, 그 오행을 표시하는데 그 오행에 다시 천과 지로 에너지가 각각이 다른 모양으로 변하더라. 하늘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형이상학적인 것이라 해서 정신적인 것을 말하고, 지의 오행은 어떻습니까? 현실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환경. 그래서 하늘의 이치의 개입으로 인해서 지의 환경에 현실적 환경으로 만들어내다. 천수상하고 지수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란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고란 모양이 결국은 이런 원리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변화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우주 변화 원리다라는 거죠. 그냥 또 일반적으로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글로서 풀어보면, 아, 요래 변화하는 거구나.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호를 이렇게 넣어놨네 이거예요. 기호를 이렇게 넣어놨네라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지혜 걸 말씀드리면, 요 지혜 거는 각각이 계절을 말하죠. 계절. 자, 오행적으로는 목, 화, 금, 수, 지 12개. 1년은 12달이잖아요. 그럼 각 계절이 3개월씩 되어 있다. 봄 3개월, 여름 3개월, 가을 3개월, 겨울 3개월 나눠져 있다. 기호는 12개. 아까 가벌병정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겨울은 해자축 석 달이 있고, 봄에는 인묘진이 있고, 여름에는 사오미 석 달이 있고, 가을에는 신유술 석 달에 3개월씩 이래 있더라. 요거는 다 기호예요. 봄은 인묘진, 달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2월, 3월, 4월, 사오미는 5월, 6월, 7월, 신유수는 8월, 9월, 10월, 해자축은 11월, 12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이게 이 자연의 운행 법칙입니다. 이걸 이치죠. 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봄 다음에 가을에 바로 가는 게 절대적으로 없죠. 이 메커니즘, 이 원리를 운행 법칙이에요. 운행 법칙. 절대 안 바뀌어집니다. 목화 토금수, 목에서 화로 펼쳐지죠. 화에서 토로, 토에서 금으로, 금에서 수로, 수에서 다시 목으로 펼쳐지지. 목에서 수, 금 이렇게 펼쳐지는, 그렇게 거꾸로 변화하지는 않는다니. 이게 하늘의 이치이고, 이 이치의 개입으로 또는 그 이치를 주관하고 있는 현실적 땅의 얘네들은 그 환경의 현실을 만들어내야 된다. 봄의 에너지가 천에서 들이우는데 열매가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봄의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입춘이. 그래서 여기서는 지에서는 봄의 환경은 자, 야는 여기서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는 간목이라는 기운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잖아요. 묘는 을목과 같고, 여기는 이제 병화와 같고, 정화와 같고, 이런 맥락이죠. 여기 이제 경금, 신금, 이렇게 천지의 기운이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맥락에서 뭐라고 합니까?
간여지동 간 천간과 지지가 같다고라고 해서 간여지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름을